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잠실역에서 내리잖아요.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저는 저 자리가 원래 뭐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원래 뽕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직접 관리하던 뽕밭이요. 잠실의 잠자리 뜯어보면 누에 잠자가 나옵니다. 실자는 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에를 치던 방을 말합니다. 조선 세종 때 나라가 양잠을 장려하려고 국립양잠소를 세웠어요. 이름을 잠실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서울 근교에 세 곳을 두었는데요. 동잠실이 지금 송파구 잠실동에, 서잠실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신잠실이 서초구 잠원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잠원동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잠실리에서 잠자를 가져오고 옆 동네 신원리에서 원자를 붙였어요. 송파 잠실이랑 자꾸 헷갈려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도에서 잠자가 들어간 동네를 찾아보시면 조선이 뽕나무를 어디까지 심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 방에서 키우던 게 누에고요. 누에는 그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잎을 먹습니다. 벌레 먹이려고 심은 나무에서 잎을 훑어다 밥상에 올렸어요. 그것도 임금과 왕비가 앞장서서 챙겼습니다. 나라가 뽕나무 떼는 애 흙을 쌓아 단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왕비가 손수 잎을 따던 국가의례 하나, 상주에서 300년째 자리를 지키는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밥 먹고 30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 하나요. 마지막 건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남았습니다. 12명한테 재고 76명한테 다시 쟀어요. 조선의 왕은 봄이 오면 소를 몰고 밭에 나갔습니다. 직접 쟁기를 잡고 몇 고랑을 갈았어요. 농사를 권하는 국가의례였고 친경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의례에는 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다음은 왕비가 나섭니다. 왕비는 소를 몰지 않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소매를 걷고 손을 뻗어 뽕잎을 땄어요. 혼자 딴 것도 아닙니다. 궁궐한 여인들을 전부 거느리고 나가서 같이 땄어요. 딴 잎을 누에에게 먹이고 고치가 여물면 걷어들이는 데까지 손수했습니다. 이 의례를 친잠례라고 부릅니다. 성종 때는 궁궐 후원에 단을 하나 쌓았어요. 뽕잎 딸 채자를 써서 채상단이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잎을 딸 수 있게 나라가 흙을 퍼다 단을 올렸어요. 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누에의 신에게 지내는 선잠제를 중사로 뒀습니다. 종묘와 사직 바로 다음에 놓였어요. 나라가 가장 무겁게 여기던 제사 바로 아래 칸에 누에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례가 선조 이후로 뚝 끊겨요. 300년 가까이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이걸 다시 꺼냅니다. 1767년 영조 43년에 친잠례를 되살렸어요. 옛 의례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백성에게 누에를 치라고 권할 명분도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법이 참 영리해요. 누에를 치라고 방을 붙이는 대신 왕비가 직접 나무 앞에 서서 잎을 땄습니다. 백성이 그 소식을 전해 듣도록 판을 짰어요. 왕비가 잎을 따는 장면이 그 시대의 정책 발표 노릇을 했습니다. 그 후원의 나무가 아직 서 있어요. 창덕궁 뽕나무, 나이를 400년으로 봅니다. 천연기념물 471호로 지정됐어요. 의례는 근대까지도 이어집니다. 1925년에도, 1929년에도, 1939년에도 친잠례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나라가 단까지 쌓아 올린 나무면 잎도 그냥 잎으로 두지 않았겠죠? 실제로 이 나무는 부위마다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이름이 따로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4개나 됩니다. 잎을 상엽, 가지를 상지, 뿌리 껍질을 상백피, 열매인 오디를 상심자라고 적었어요. 한글어에서 이름이 넷 나오는 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전부 따로 불렀다면 전부 따로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뒤집어 생각하세요. 주인공이 오디라고 보시거든요. 색도 진하고 달고 눈에 확 띄니까요. 기록을 넘겨보면 반대로 나옵니다. 잎이 더 자주, 더 앞에 등장해요. 그럴 만한 게 누에가 오디를 먹고 자라지는 않잖아요. 잎을 먹고 자랍니다. 나무 한 그루의 값어치를 잎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번쯤 걸리실 것 같아요. 벌레가 먹는 잎을 사람이 먹어도 괜찮나 싶으시죠?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뽕잎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올랐습니다. 누에한테서 뺏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쪽이 나눠 먹었어요. 만져보면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봄에 갓 올라온 잎은 손끝에서 미끄러질 만큼 얇고 부드러워요. 여름을 넘긴 잎은 손바닥에 걸릴 정도로 뻣뻣해집니다.
같은 가지에서 나온 잎이 2달 만에 이렇게 갈려요. 참, 이름 유래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요.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뽕 나온다고 해서 뽕나무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국가 의례까지 치른 나무 이름치고는 좀 허무하죠? 그런데 이 잎을 아무 데서나 거두지는 못했어요. 누에를 제일 많이 친 고장이 따로 있습니다. 경북 상주요. 상주를 300의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흰 것을 색 꼽는다는 말인데요. 살을 하나로 치고 곶감을 둘로 치고 누에고치를 셋으로 칩니다. 살과 곶감은 바로 그려지는데 누에고치가 왜 그 자리에 끼었나 싶으시죠? 숫자를 보면 납득이 갑니다. 전국 양잡농가의 45.5%가 경상북도에 몰렸어요. 그 안에서도 시군별 1위를 상주가 차지했습니다. 대략 10%를 상주 혼자 감당했어요. 특히 함창이 유명했습니다. 신라 때부터 누에를 치던 동네고요. 함창시장에는 1980년대까지 명주를 사고 파는 장이 섰는데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컸어요. 함창 명주가 한산모시, 안동삼배와 나란히 3대 전통옷감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값싼 수입 명주에 밀리면서 함창에서 이안 사이 몇 집만 누에를 칩니다. 그래도 그 흔적이 나무로 남았어요. 상주 은청면 두곡리로 가면 뽕나무 한 그루를 만납니다. 나이를 300년으로 봅니다. 키가 12m까지 자랐고 둘레가 2.7m에 이릅니다. 2020년에 천연기념물 559호가 됐어요. 인조 때 뽕나무를 심으라고 권한 기록이 있어서 그 무렵 심긴 나무로 봅니다. 왕비가 궁궐에서 잎을 따던 그 시절에 이 나무도 같이 자랐던 거예요. 300년을 한자리에서 잎만 내줬습니다. 그 나무를 보러 가면 하루가 짧습니다. 잎이 가장 연한 때가 봄인데요. 그 무렵 은청면에 들어가면 산도 같이 연해요. 두곡리에서 나오면 같은 은청육 안에 성주봉 자연휴양림을 만납니다. 성주봉이 606m고 휴양림이 200헥타르를 씁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물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요. 여기서 낙동강 쪽으로 내려오면 경천대에 닿습니다. 낙동강 1300리에서 으뜸으로 꼽는 자리예요. 절벽이 강 쪽으로 불쑥 솟았고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뿌리를 받고 버팁니다. 아래로는 강물이 소리 없이 돌아나가요. 나무 한 그루 보러 갔다가 산 하나, 강 하나를 같이 담아오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나라가 단을 쌓고 300년을 지켜낼 만큼 귀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면 먹었을 때 몸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말이 되거든요. 옛날 기록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건 숫자로 남았어요. 그것도 밥 먹고 딱 30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로요. 뽕잎에서 DNJ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1데옥시 노지리마이신을 줄여 부르는 이름인데요. 밥에 든 당이 잘게 쪼개져 몸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공복혈당이 100에서 140 사이인 성인 12명에게 이 성분을 3mg, 6mg, 9mg씩 나눠 먹였어요. 그리고 식사 뒤 혈당이 올라가는 곡선을 쟀습니다. 많이 먹인 쪽일수록 곡선이 완만해졌어요. 양에 따라 순서대로 갈렸습니다. 76명에게 12주 동안 하루 3번 먹인 시험도 있었는데요. 혈당 조절 상태를 보는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밥을 먹은 뒤에 혈당이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까지 내려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뽕잎은 식후 30분을 붙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걸 딱 그만큼만 말하는 연구니까요. 이 대목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성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루틴입니다. 혈관 이야기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성분인데 뽕잎에서는 봄에 갓 나온 어린 잎에 가장 많이 몰려요. 농촌진흥청이 루틴이 잘 붙는 품종으로 청홀뽕을 골라냈고 함량을 2배에서 5배까지 끌어올리는 추출법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럼 이 잎을 어떻게 손질해서 어떻게 먹느냐 이게 남았습니다. 차로 마시는 쪽이 가장 손쉽습니다. 순서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먼저 줄기를 훑어내고 잎만 남기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물에 4번 넘게 헹구셔야 합니다. 봄뽕잎에는 송화가루가 앉거든요. 헹군 잎은 그늘에 이틀 널어 물기를 완전히 뺍니다. 볕에 널면 색이 죽어요. 마른 잎을 알맞게 자른 뒤에 팬에 올려 180도로 덮습니다. 손에서 바스락 소리가 날 때까지요. 여기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차 한 잔으로 뭐가 되겠냐 싶으시죠? 저녁마다 마셔도 부담이 없어요. 카페인이 거의 없어서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물로도 드실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뽕잎을 1분만 데치세요. 그리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잡니다. 1분을 넘기면 잎이 흐물흐물해져요.
장아찌를 담그실 거면 시기를 보셔야 합니다. 오디가 덤게 익어갈 무렵이면 잎이 뻣뻣해져요. 그 전에 잎이 아직 연할 때 따서 간장에 재우셔야 부드럽게 나옵니다. 밥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뽕순을 데쳐서 바싹 말린 다음 곡물이랑 같이 빻으면 가루가 됩니다. 물에 타서 여름에 얼음 띄워 드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봄에 갓 올라온 어린 잎이 성분도 제일 좋고 식감도 제일 좋아요. 7월까지도 새순이 올라오니까 차나 가루로 쓰실 거면 그때까지 넉넉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뻥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말인데요. 세상이 몰라보게 바뀌었을 때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만든 사람들도 잠실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뻥밭이 바다가 된 게 아니라 놀이공원이 됐으니까요. 왕비가 손수 잎을 따던 나무, 상주에서 300년째 서 있는 나무, 밥 먹고 30분을 붙드는 잎, 셋 다 같은 나무에서 나왔어요. 봄에 연한 뽕잎을 만나시면 한번 헹궈서 덮어보세요. 그날 저녁에 잠실이라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